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공유를 위한 창조의 박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오실까 했는데 역시나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지금 장승포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어젯밤에 저기 하천 쪽으로 백패킹을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씻고 지금 넘어왔는데 제가 이 거제에서 그리고 장승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장승포입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장승포를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가보셨나요? 매니저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승포에 내려온 지 한 횟수로는 3년이고 만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굉장히 오그라들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햇살과 바다를 사랑하는 아웃도어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상이 좀 매일 재미있게 새롭게 좀 설레는 것들이 차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획 역할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원래는 2014년에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혹시 도시재생, 지역재생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일을 부산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원도심인 초량동이라는 동네, 그리고 영도, 사상의 감전동 이런 곳들, 그쪽은 부산 안에서도 오래된 동네들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랑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좀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공동체들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고 공간을 운영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역에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들을 부산에서 쭉 5년 정도 했었고요. 저희가 제일 추구하는 미션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커뮤니티랑 함께 쓰는 공간, 공유 공간을 통해서 좀 살고 싶은 동네,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도 내야 되고 뭔가 커뮤니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일인데 나름 일이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풀어가는 그 재미가 저희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보람이나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쭉 일을 계속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산 초량에 있는 이바고 캠프라는 프로젝트들을 했었고요. 여기는 도시재생,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던 선도사업이라는 그 시범사업 같은 개념에서 할 때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인볼브가 돼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사업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가는 그런 일들을 이바고 캠프에서 했었고 이바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제 빈집들을 도시 민박업으로 바꿔서 지역 마을 전체가 이렇게 도시 민박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은 주민분들이 그냥 고스톱 치는 공간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은 수익이 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공간은 함께 밥을 만들어 먹는 공유 부엌이 되기도 하고 요렇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공간들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영도나 이런 데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희가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저희 구성원이 지금 한 11명 정도 있는데요. 그 절반 이상, 거의 80%가 20, 30대들로 이루어진 좀 청년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좀 가까운데 우리가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주민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어머니가 사는 동네인데 어머니가 이 동네를 계속 만들어 가야죠. 우리한테 계속 기대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하실 수 있게 옆에서 막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동네는 어디지 근데? 왜 계속 우리는 남의 동네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를 상대방들한테는 만들으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들면서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저희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동네를 우리끼리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구성원들 안에서 모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로 무언가 정말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자 해서 이제 지역을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이동을 하겠다, 부산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회사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부산이랑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걷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평지인 동네였으면 좋겠다, 이거고. 네 번째는 낙후되었더라도 뭔가 편의점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는 바다가 있고 평지인 동네. 저희가 부산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늘 살아왔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 바다를 맨날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바다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에서 뭔가 평온함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을 얻는다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의 요소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평지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부산의 산자가 산자잖아요. 사실은 바다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산의 도시에 가깝습니다, 부산은. 그래서 산이 아닌 곳이 없어요. 신도시 같은 곳들이 평지일 뿐이지 원도시는 거의 다 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산을 타서 집에 들어가는 이런 일상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평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긴 거죠. 근데 어쨌든 이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지역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당시에 봤던 도시는 거제, 남해, 통영 이렇게 3군데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거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올 그 준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장승포를 택했던 거는 장승포가 가진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래된 동네이기도 했고 역사나 문화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오래된 집들의 아기자기한, 사실 조금 다른 동네 거제 안에서도 좀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또 여기 구조라 그 동네 같은 느낌도 장승포 안쪽에 구촌에는 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장승포라는 동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서칭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 안에는 뭐라 해야 되죠? 거제 사람이나 거제에 연고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거다 보니까 뭔가를 물어봐야 할 곳도 없고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도 둘러보고 가게들도 이용하고 사장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와 있거나 책에 나와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어쨌든 이 6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이 동네가 가졌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맥락이라 할까요? 언제 흥했고 언제 뭐 때문에 망하기 시작했고 뭔가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고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았던 이제 어쨌든 이 장승포라는 동네는 거제에서 참 특이한 동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거제가 원래 장승포시와 거제군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장승포시가 거제군에 먹혀 들어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제 축소가 된 건데 사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축소가 된 거는 뭐 광역시에서 뭐 시로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동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승포가 그런 동네였고 거제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래도 중소도시 격인데 그 안에서 제일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장승포였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빈집 비율도 거제에서 가장 높은 동네였습니다. 시사인 잡지의 빈집편이라는 그 매거진 안에서 거제에서 가장 허전한 동네라고 일컫는 곳이 장승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언가가 굉장히 옛날에는 흥했던 동네였는데 빠르게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제 계속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동네로 저희는 이제 이곳을 인식을 했었죠. 자료로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이 동네를 리서치를 하고 막 짧게 내려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서 막 한 달씩 살아보고 부산을 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동네를 봤을 때 이 동네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 매력적이었냐면 일단 수영공원이 있습니다. 당장 수영할 수 있는 바다는 아니거든요. 항구 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변공원이라는 거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근처에 취항할 수 있는 지심도라는 섬이 있는 거 적산가오 그리고 그 능포 해안도로 올라가면은 벚꽃길 그리고 루프탑에서도 저희 공간같이 이렇게 무언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낚시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의 동네, 이 작은 항구 동네에서 항구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저희 눈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하기 위해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주말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주말에 가서 잠시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일주일이 또 끝나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이 장승포라는 동네가 사람들 눈에는 그 기존의 주민분들 눈에는 계속 비어져 가니까 그게 흉물 같고 그게 진짜 고양이 속을 대는 것 같고 이렇게 안 좋게 보이셨지만은 저희한테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거를 채울 수 있겠다.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빼내고 새롭게 넣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비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험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거제라는 도시, 거제도라는 섬, 이 장소가 가진 매력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거제 하면은 첫 번째로 그걸 떠올리잖아요. 조선소. 두 번째 포로 수용소. 세 번째 바람의 언덕 아니면 몽돌 해수욕장.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제 하면 그거밖에 몰랐단 말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고 가고 짧게 살아보면서 봤을 때 거제는 그것만 있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바다도 있고 뭐 서비스 관광 굉장히 다양한 그냥 여타 다른 도시와 똑같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조선소만 얘기를 하고 왜 바람의 언덕만 얘기를 하고 몽돌 해수욕장만 얘기하고 포로 수용소만 이야기를 할까? 이게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선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삶의 풍경을 가진 도시가 거제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봤던 제일 좋았던 풍경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사진은 와현
해수욕장인데요. 요 바로 넘어가면 있죠. 와연에서 카약 탈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카약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카약 타는 거를 보게 됐고, 카약에 막 짐을 싣고 나가서 캠핑하러 간다고, 카약 타고 나가서 캠핑을 한대요, 섬에서. 그런 모습을 봤던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흥남 해수욕장에 가면 지금 서핑, 거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모습도 있고, 구조라 해수욕장 가면은 텐트 칠 데가 없죠, 요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 오토바이 있는 데는 저희가 자주 가는 칠천도 쪽인데, 어쨌든 이렇게 야외에서 무언가 이런 액티비티, 아웃도어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거제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었던 게 저희가 주목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봤던 캠핑카의 수보다 거제에서 봤던 캠핑카의 수가 훨씬 많아요. 물론 그게 모두 다 거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인구로 봤을 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8만 정도 되는데 부산이 330만 정도 된다고 치면은 거의 두 배는 무슨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봤던 캠핑카 수는 여기가 훨씬 압도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제도의 이 기반에 있는 하나의 생활 문화가 이런 일상적인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저희의 생각인 거죠. 이렇게 거제에 숨겨져 있던 지역의 삶의 방식, 하나의 삶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도 향유를 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향유를 하면서 지역이 조금 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어떨까? 새롭게 활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그러면 장승포에서 그런 거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도어 라이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일로 만들고 그거를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먹고 살 비즈니스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장승포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장승포에 이제 박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라고 해서 최근에 삼삼해물이라는 그 수산물 유통기업, 지역 기업이 들어온 곳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단독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웃도어 라운지 박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공유 공간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공간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간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파나 뭐 테이블이나 캠핑 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루프탑에서는 같이 모닥불 피우고 캠핑을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들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그 네이밍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 거제도의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넣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안박을 할 때 박자의 바의 쌍기역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용비어천가의 박자를 바의 시옷기역을 적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고어를 찾아놓고 이게 그 당시에 박기라고 하면은 바다와 산 강밖에 없으니 그거를 따서 만든 게 아닐까? 저희의 피셜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글자가 왠지 그 당시에 있는 바다 강산을 따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의 기역 시옷으로 바꿔서 박이라고 읽자. 그러면 이게 곧 문 밖에 있는 모든 자연을 얘기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한 번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절대 우리 공간의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밑에 받침을 바꾸게 됐던 제일 큰 배경은 컴퓨터에서 타이핑이 기억 시옷이 됩니다. 시옷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꿔서, 그래서 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연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지트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랑 이 공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6개월을 썼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거는 그 지역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있는 장승포의 구촌, 그러니까 1구라고 부르거든요. 1통 1구라고 부르는데 1구 시작점에 저희가 있는데, 진짜 거기는 장승포 그 메인 그 스트릿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아닌 이상 잘 오지도 않아요. 아니면 어쩌다가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내려와서 뚝딱뚝딱 막 이러고 있으니 어르신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스며들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매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의 시간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승포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적은 작은 조그만 에세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간이 완성된 날 토크쇼를 열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방금 사회를 봐주셨던 정은숙 실장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장승포 주민들한테 우리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끝나고 주민분들이랑 저희가 술을 한잔 먹었거든요. 저희 동네 위원장님이 저한테 딱 술 한잔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동네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간 하나를 만들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인데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무언가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함께하는 일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마을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 손을 보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시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하나를 만들고 나서 바로 영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이 박이라는 공간에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 공간에서 커피를 팔아가지고,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 식구들 한 명 월급 주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커피 몇 잔을 팔아야 한 명의 월급을 맞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이 공간이 무언가 문화로 확산이 되기 위한 그 시발점이 된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은 아니지만 향후에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거고,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향후에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공간에서 커피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캠핑 용품, 아웃도어 용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사랑하고 우리 자기 공간처럼 느끼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이제 힘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했던 프로그램이 아웃도어 워크앤플레이라는 작은 이벤트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말 그대로 일하고 놀자 밖에서, 이런 의미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가 이 거제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열었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집이 될까 안 될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지역에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일단 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을 딱 했는데 만 하루가 안 돼서 15명 인원이 다 찼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희가 생각이 든 거죠. 수요가 있겠다. 이런 재밌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우리가 무언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한다면 함께 해보고 싶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무엇을 했냐면요. 저희 옥상 루프탑 저 강아지 뛰고 있는 저렇게 비어져 있던 루프탑에 잔디를 깔고 데크를 치고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가다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참가해주신 15명, 그리고 저희 스텝진 거의 10명, 그래서 25명이 거의 한 6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놀면서 음식도 해서 먹고 뭐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저희 벽면 한켠에 다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이 옥상을 활용해서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거나 캠핑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씩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조그만 플리마켓을 또 열었어요. 밖에서 마켓이라는. 저희 공간이랑 우리 장승포에서 동네 주민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들, 지금 여기 옆에 토박이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장승포 동네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유자 막걸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 장승포에 옛날에 막걸리 양조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양조장 딸내미 어머니가 이제 그 연세가 조금 드시고 또래 친구분들과 모이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 개발한 유자 막걸리를 한번 시음회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판매도 해보는 그런 자리로서 이제 저희가 모셔가지고 함께 했었고, 또 마을 카페팀, 이 장승포 마을 카페팀은 지금 장승포 1구 안쪽 쭉 들어가면 하늘 카페라고 동네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저희 공간에서 커피를 판매를 연습을 해보시고 판매를 해보셨고, 아웃도어 육아는 이봉산님은 이제 저희가 거제에서 캠핑하면서 알게 된 캠퍼 분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세석산장이라고 장평에 그 캠핑샵이 있어요. 거제에서 제일 오래된 캠핑샵입니다. 이 사장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마켓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팀 정도가 저희 공간에, 그 작은 공간에서 함께 한 5시간 정도 마켓을 했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좀 작은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더 기획해서 넣었었거든요. 그 캠퍼 분들이 캠핑 용품을 쓰고 나면은 한번 써보고 자기한테 안 맞거나 하면은 바로 이거를 중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대다수 창고로 이렇게 딱 재워놓게 돼 있어요. 그런 패턴이시거든요. 그래서 중고 캠핑 용품을 대신 팔아드립니다라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해서 거제에서 안 쓰는 캠핑 용품들을 받아가지고 그 저희한테 주시면은 본인의 그 용품에 대한 스토리들, 이거는 우리 아이와 이렇게 언제 해서 썼고요, 우리 아이가 놀다가 여기 귀퉁이가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로 받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적어서 중고용품을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또 중고 마켓을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우리 공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또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 작은 단독주택에 모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참 공간을 저리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겁나게 몰리네. 야, 내가 공간 줄게. 너 해볼래? 이런 제안들이 이제 마을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이 적산가옥이 지금 100년이 돼가는 일본 적산가옥이거든요. 장승포가 옛날에 적산가옥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일본 식민어촌 기지여가지고 특히 1구 쪽이 그 저희 동네 어르신들 피셜로는 가장 안전한 동네, 태풍이 와도 가장 안전한 동네여서 그 안전한 동네에는 일본인들이 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골목 쪽으로는 다 적산가옥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장승포에 한 4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보존이 굉장히 잘 된 집인데, 이 집의 어머니가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공간을 줄게, 저렴하게, 너네가 한번 고쳐서 써볼래? 이렇게 협의가 되긴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옛날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이 일본식 적상가옥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2층에 다다미는 그대로 살려서 공유 책방을 만들고 1층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2개를 뒤에 뒷마당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뒷마당에 들어가면은 모든 공간이 하나처럼 느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번 놀러 오시면 재미있는 공간으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번째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올해 초에 돼서 옆집 어르신이 내가 너네한테 저렴하게 팔게, 너네 살래?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그럼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좀 만들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6개월 가까이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와서 사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랑 약속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그랬더니 어르신이 저희한테 주기로 했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엄청 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공간을 올해 또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밖 오른편에 있는 3번째 공간을 거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2층에는 1층에는 커뮤니티 부엌, 그러니까 공유 주방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독채형 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들을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의 활동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 초에 아니면 올해 말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뭔가 연결로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동네에서 지역민이 함께 사랑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저희만의 노하우죠. 그런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국의 이런 로컬 씬에 있는 그 책방, 독립서점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 공간도 또 홍보를 하고 저희 동네도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겸사겸사 여러 기능들을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간 3개를 만들어 오는 데까지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2년 반 동안 저희들의 힘으로 이거를 다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아무 연고 없는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함께 해나가는 파트너,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찾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거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그냥 지역의 더 지방 도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 이거 할게요, 같이 해볼 사람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번의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계가 끈끈해지고 더 큰 일들, 더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하는 기회들이 많아졌는데, 거제 와서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파트너들을 지역에서 계속 찾기 위해서 그 활동들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로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뭐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하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은 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객을 해서 같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했던 워킹 앤 워킹이라는
커뮤니티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바다에 보이는 옥하마을, 옥림인가요 저기가? 네, 거기에 그 해변 그 해안도로, 네, 해안 건인길, 그 도로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도로라고 하기 그렇고 산책로가 이렇게 쫙 낮아서 그 뒤에 양지양 거기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 코스가 올해 초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길을 함께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포토 엽서를 만드는 그 굿즈 워크샵 이런 거랑 붙여서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우드 카빙 함께 이렇게 스푼을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해변에서 요가, 아니면 같이 트레킹을 가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야외 아웃도어 액티비티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비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해보고 나니까 거제시와 함께 또 일을 해볼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제시에 그 시장혁신 담당관의 청년정책계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랑 같이 작년에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거제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했던 거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거제는 정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살고 있는 이 원래 살았던 사람들 눈에는 그냥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 시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외부에 있는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외부 청년 10명씩 한 달을, 그래서 2번 해서 총 20명의 청년들이 거제에 내려와서 한 달 살아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양섬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도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는 섬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진 곳이 우리 거제거든요. 공식 해수욕장이. 그래서 마늘 다자에 해양양자라는 이름을 써서 바다가 많은 섬이다 이런 의미도 담아가지고 한 달살이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결과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이 한 달살이를 2번을 해서 20명의 청년들이 경험을 하고 실제로 외부 청년, 그러니까 타지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 한 명이 이제 장승포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정착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바닷가 앞에 있는 조그만 그 술집을 오픈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해보고 싶어 해서 저희 박이라는 공간이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그 친구의 테스트 베드로 창업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었고요. 커뮤니티 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난 6개월간 해보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창업 테스트가 되어가지고 지금 장승포 초입 쪽으로 확장 이전을 해서 모라바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오포에서 바를 할 거였으면은 거제에서 사업을 하지 않죠. 서울에서 하죠. 그럴 거면.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 앞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이런 문화를 보면서 좋은 술을,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분명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 눈에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희가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파트너들, 이렇게 지역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승포에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 타이틀이 아웃도어 아일랜드라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아웃도어 문화가 더 확산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지역살이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마을이랑 행정안전부 이 청년마을이라는 사업은 조금 고도화된 지역살이 프로그램인데 지금 10주씩 장기적으로 이 거제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좀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지역은 이러한 청년들과 함께 조금 활력을 만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이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활동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저희 공간들이 활동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3개 플러스 지역에서 저희가 구한 공간들과 함께 조금 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보는 그 아웃도어 라이프를 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그거를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활동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0명의 청년들이 내려와서 10주간 살았고 지금 또 2번째 기수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수가 끝날 때마다 아웃도어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마을 축제를 여는데 지난번 8월 23일에 한번 8월 21일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때 그 태풍 치는 날이었거든요. 비 오던 날.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크게 홍보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공간이 비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좀 재밌게 잘 진행이 됐었고 현재는 아웃도어 아일랜드에 캠핑 골목을 만들자라는 이름으로 지역살이 플러스 본격적인 창업 프로그램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면접을 보고요.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확보한 그 장승포의 유휴 공간들을 아웃도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업을 해서 그 골목을 만드는 그런 일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2번째,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이 거제도의 자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애니웨어 오피스라는 단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오피스가 될 수 있어? 라는 슬로건으로 거제 자연 속 어디에서든 뭐 디지털 노마드들이나 아니면 인디펜던트 워커들이나 어쨌든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제 자연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흔히들 요새 워케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그거에 이제 작은 프로그램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굳이 액티비티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 속에서 바닷가나 산이나 뭐 숲이나 강이나 어디서든 한번 그런 힐링과 같이 여행과 일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삶의 형태로 거제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저희가 앞으로 마을 호텔, 커뮤니티 호텔이라는 시스템으로 엮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을 호텔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커뮤니티 호텔.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 건물 하나에 숙소, 뭐 수영장, 레스토랑, 뭐 헬스장, 뭐 이렇게 편의시설 한 건물에 이렇게 다 있는 걸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다 이런 건물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을 호텔이라고 하면은 이 수직적인 호텔의 기능들을 수평적으로 마을 곳곳으로 다 뿌려 넣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숙박 공간, 어디는 식사 공간, 어디는 뭐 라운지, 로비, 뭐 수영장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마을 전체로 뿌려놓고 그 공간들이 하나의 호텔처럼 연결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구조를 보통 지금 흔히들 마을 호텔,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선진 사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는 공주의
그 제민천이라는 그 천이 있는 동네, 거기에 봉황제라는 곳에서 이런 마을 호텔을 하고 있고, 강원도 그 고한 18번가라는 동네에서도 이런 형태로 마을 호텔을 운영을 해서 각 가게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되 함께 커뮤니티가 되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들을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여러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바오 캠프를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또 가지게 된 그런 노하우들과 그리고 지금 장승포에서 하는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이 공간들을 다 엮어서 그 아웃도어라는 그리고 캠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마을 호텔을 만든다면은 어떨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캠핑장은 없지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골목이라는 타이틀을 내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우리가 네팔의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가기 전에 항상 모든 트레커들이 가는 도시가 있어요. 포카라라는 도시인데요. 이 포카라에서 그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가기 전에 거기서 짐을 정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그리고 트레킹을 한 일주일, 10일 정도 다녀오고 돌아와서 다시 장비를 정리하고 휴식도 하고 좀 쉼을 가지고 카트만두로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은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하는 거에 정말 베이스 캠프 도시는 포카라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장승포는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아웃도어 여행을 하기 전에 들려야 되는 베이스 캠프, 여기에 오면은 라운지도 있고 뭐 캠핑 용품 샵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집샵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이런 골목이 이제 장승포에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지역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골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공간들 이 골목이 저희 1구 시작 라인부터 이렇게 쭉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적혀있는 곳들이 지금 저희가 확보한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세 채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들이었고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전시장, 그리고 스테이와 렌탈샵 여기는 지금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 예정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요. 아마 연말쯤에 한 11월에서 12월쯤 되면 모든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동시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동시 오픈이 될 때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앞에 보여드린 뭐 애니웨어 오피스 아니면은 아웃도어 아일랜드 이러한 그 아웃도어 문화를 가지고 거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 그 동네 골목이 장승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이런 골목이 지역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역민들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과연 정말 같이 좋아지는 게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로컬 쿠폰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하나의 지역 화폐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지역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식사 쿠폰을 제공을 하고 저희 이 쿠폰에 가맹을 한 장승포 가게에 한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대략 장승포 그 가게 30개소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해서 이 쿠폰을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 쿠폰을 쓰고 가면 저희가 이제 일괄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깃발이 붙어 있는 곳이 저희 가맹점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앞에 보여드린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장승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쿠폰과 식사 쿠폰을 섞어서 같이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당연히 장승포에서 돈을 쓰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저희 그 캠핑 골목과 장승포 상인들이 함께 조금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런 것들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도 뭐 운이 좋으면 거제시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소비적인 부분도 이런 거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거제에 내려와서 좋았던 그 장소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부산에 살 때 부산 바다 안 갔거든요. 부산의 바다라고 하면은 좀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뭐 송정, 다대포, 뭐 요 정도 있는데 뭐 송도도 있죠. 한 5개 정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부산 살면서 부산 바다 가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산의 바다들은 우리의 바다가 우리 바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다 관광객들을 위한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거기는 물가도 비싸고 물도 더럽고 그리고 가는데 교통체증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다를 가서 놀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도시의 바다로 가죠. 하지만 최근에는 뭐 송정 해수욕장에서 그 서핑이 엄청 유명해지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로 또 많이 가긴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부산의 바다는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거제 내려와서 참 좋았던 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제가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을 제일 경남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사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북부 바다와 남부 바다의 컨디션이 다르고 동부와 서부의 바다의 컨디션이 다르고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 다르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려면 흥남을 가면 되고 수영을 하러 가려면 구조라를 가면 되고 카약을 타려면 와연을 가면 되고 각 바다의 특징이 너무 다 달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고 어느 동네에 있든지 우선은 한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뛰어들 수 있는 바다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바다를 진짜 매일 보면서 지낸다라는 게 저는 제가 지금 거제에서 사는 제일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제 관광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굵직굵직한 관광지들을 방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제 여행, 거제 관광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살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이 주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살이를 하는 거고 여기서 살다 보니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일몰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른 영감을 주고 숲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간의 삶과는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일상적인 자연을 많이 향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행지가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어쨌든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